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매년 입시를 담당하면서 입시 담당이다 보니까 입시가 끝난 뒤에 한 2달쯤 지나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1년 동안 관리하던 친구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연락들이 이제 취해지게 되면은 그때 항상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늘 겪었습니다. 11월 16일 우리 수능이 끝난 직후에 11월 17일 날 아무래도 애들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뒤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후회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제대로 판단, 이성적으로 해주시길 바라요. 제가 일일이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이 영상이 필요 없을지 몰라. 하지만 11월 16일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는 아마 선생님이 너무 바빠질 겁니다. 자, 16일 수능 이후에 당분간은 선생님 연락이 힘들지 몰라. 자, 수업이 너무 많거든. 자, 카톡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열어놓은 카톡조차도 이제는 11월 16일 이후에는 정말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줄 것 같은 염려가 제가 너무 들어가지고 꼭 드려야 되는 마지막 말씀들 여기에서 좀 드리고 나서 수능을 맞이하자. 뭐 이 정도 마인드로 지금 영상 촬영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그 소중한 몇 가지 조언들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시고, 자, 지금부터 소중하게, 자, 필기 메모할 준비 됐나요? 자, 11월 17일 날 절대 해서는 안 될 요령, 해서는 안 될 행동 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겁 많이 주는데 사실 뭐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기 이미 부제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 11월 16일 수능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오고 나서는 솔직히 나도 뭐 공부하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자, 그냥 뭐 맥주 한잔 해.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였어. 자, 그런 느낌들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통과 의례 하나를 또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역사적인 날이니까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 한번 자기 자축하는 1년을 잘 보냈다라는 자축의 시간도 가지시고, 다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11월 17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 18일, 19일 날 바로 있는 논술고사들, 바로 있는 대학별 고사들을 실제로 시험을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 18일, 19일 날 보게 되는 학교들, 이 대학별 고사들을 진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패스해도 되는 건지, 혹시라도 이걸 봤다가 혹시라도 붙어버리면은 너무 정시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에 충분히 갈 만한 학교를 논술 보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거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연대 또는 경희대, 뭐 중대, 한양대 어디 학과를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모르기는 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해. 더군다나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기에는 수능을 보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지난 2년간, 3년간의 축적된, 사실 선생님이 입시를 담당한 거는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 15년간의 흐름에서 축적된 경험이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변화들을 전부 변수로 보고 제가 예측을 한 바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시험을 보고 어느 선부터는 시험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그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요. 자, 물론 가장 해피한 경우는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논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술 보러 안 가는 애들이 제일 행복한 애들이지.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야. 자, 정시 점수가, 수능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논술 보러 아무 데도 안 가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 그런 친구들이 결국 선생님 연구소에 와가지고 조교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친구들이 가장 뭐 연락도 많이 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많아요. 가장 행복한 케이스가 그런 경우야. 아이러니하죠. 1년 동안 논술을 배웠는데 결국 논술을 안 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자, 근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레벨로 넘어올까요? 자, 어떤 레벨이면은 연대. 자, 지금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18일, 19일 날 수능 시험 다다음 날 보는 학교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 주 25, 26 또는 그 다음 주에 보는 학교들 어디죠? 한양대, 중대, 이대, 부산대, 경북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그 다음에 고대 면접, 고대 일반 전형 면접, 고대 고교 추천 전형 면접, 연대 원주.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수능 끝나고 어찌됐든 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18일, 19일 날 보는 학교들은 수능 다음 날 그냥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수능 다음 날에 내가 행동해야 될 어떤 양식에 대해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 잡으시라고요. 자, 연대는요, 여러분들이 대충 몇 점 정도 맞으면 정시에서 컷라인을 넘을 것인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자, 수학과학에 1.5배씩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학교잖니?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2017학년도 기준으로, 자, 컷1. 자, 지금 연대 최저가 얼마인지 알죠? 연대 최저는 2. 근데 그게 국수, 탐이다, 얘들아. 국수, 탐구. 탐구 두 과목을 각각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컷1이라면 컷1, 얘도 컷에 가까운 1, 1등급인데 컷에 가까운 1이라면 자, 연대 시험 보세요. 이거 연대 못 가요. 자, 예를 들어주자면은 컷1로 깔았던 애들 2017학년도 입시에 고대 전화기 정도라면은 보통 우리가 전자전기 화학, 생명공학 요쪽들, 그 다음에 기계 요쪽들을 전화기라고 부르잖아. 자, 이쪽 공대 상위권 라인이 예비 추합 대략 한 10위권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연대 공대는 못 간 점수야. 게다가 올해 고대는 정시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 연대, 고대 이 라인들의 정시 인원의 축소는 2018 입시의 화두란 말이야. 자, 10위권 대학들 경희대, 중대, 건대 요 라인에서의 정시 인원 축소는 이미 2017 입시에서 벌어졌거든. 2016, 17을 거치면서. 근데 2018 입시의 화두가 연고대 라인에서의 정시 인원의 축소야. 자, 계속 모든 라인에서 정시 인원의 축소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올해는 이제 연고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게 작년 기준으로도 보러 가야 돼. 작년 기준으로도. 이게 연대 중하위권 학과라면은 이거는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어. 근데 연대 공대라면 보러 가세요. 연대 공대 컷라인이야. 자, 여기를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컷에 딱 걸린 라인을 자 고민해야 되는 지점을 여기로 잡아줄게요. 5일이지만 다 컷에 걸린 일이라면은 이거는 자 고민 시작 라인. 오히려 얘가 2가 뜬다 하더라도 오히려 얘가 2가 뜬다 그래도 압도적인 수학이 다 맞았다든지 자 압도적인 여기가 1, 1로 압도적인 안정적인 일이면 오히려 이게 차라리 나아. 그 정도야. 아직 오히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얘가 1이라면은 사실 당연히 안 보는 거야. 당연히 이 중에 하나만 안정적 컷1이라도 이거는 당연히 안 보면 돼.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게 수학과학에서 생기게 된다면은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히려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올 1컷으로 깔아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라인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밑으로 싹 다 봐야지. 선생님, 올 1 맞았는데요. 올 1 맞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 1 맞았는데 선생님, 영어가 2예요. 영어가 2야.
자, 11112 영어가 2야. 이런 친구들 있단 말이지. 자, 이 친구들까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고민 시작 라인이 여기라면 여기는 무조건 응시하는 라인들이지. 무조건 응시하는 라인. 자, 내가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해야 될까 싶기는 한데, 자, 올 컷 1. 요 밑에 라인부터는 무조건 보는 게 맞는데, 선생님 저 무조건 4개 합 8을 못 맞춰요. 4개 합 9예요. 이래도 봐라. 혹시 모르니까 보자. 4개 합 10이에요. 이래도 봐라. 내년을 위해 보자.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 내년을 위해? 아니, 자, 여러분들이 논술고사 연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4개 합 10을 맞았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을 위해서라도 봐. 그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IQ 테스트도 자꾸 보면 잘 본다? 그 참 신기한 일인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훨씬 더 큰 자기 실력을 발휘를 잘해. 그래서 논술고사도 자꾸 보면 잘 보더라. 그래서 나는 4개 합 9가 되든 4개 합 10이 되든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라인 아래쪽으로는 무조건 보세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11112 영어 2가 돼버리면은 이 친구, 자, 요 얘기는 연대에서 꼭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연대가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제일 큰 학교야. 물론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컷라인에서 영어가 2등급으로 떨어지는 순간, 자, 다른 대학에서는 연대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 학교가 없어요. 근데 연대에서 영어 2등급이 가지는 영향력이, 영어 2등급이 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선생님이 환산 점수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수학에서 3점짜리야. 수학에서 3점짜리 틀린 3점짜리. 수학 3점짜리 틀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3점짜리 틀리면 1이 2 돼요. 안정적인 게 컷으로 내려와요. 수학에서 3점짜리 하나 틀려버리면. 그러면 보는 게 맞지. 이 얘기 제가 좀 드리면서, 연대는 요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111 요 정도면은 보는 게 맞다. 1컷으로 깔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1컷으로 깔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안정적으로 간다면 굿. 근데 요 밑으로 2가 떠버리면은 보는 게 맞다. 오케이? 성대 넘어갑니다. 성대 지원 라인선. 물론 연대 최저 라인이 이 4개였잖아. 2 요거여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지. 자,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는 2 라인이면 무조건 봐야 돼. 왜? 2 연대 최저 라인이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건대 경희대 갈 점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성한 무조건 못 가. 2 서성한 무조건 못 가. 그러면 2 겨우 맞췄는데 서성한 정시에 이거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절대 못 가니까 서성한 무조건 논술 보세요. 자, 서성한은 대충 어디에서 정시 컷라인이 형성이 될까?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숫자 좀 복잡한데 이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요것만 봐. 25, 250, 250 250, 250, 350. 뭐 좀 이상하다. 저는 선생님이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쵸? 250, 여기가 200분의 400이네요. 25%.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는 그냥 0.25를 곱한다고 생각하시고요. 0.4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좋아. 그럼 얘는 0.35를 곱한다고.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영어, 한국사를 그냥 무시 때린다면은, 자, 수학, 과학의 비중이 국어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실래? 자, 국어가 25%야. 그러면 1.5를 곱하게 되면은 37.5니 40% 안 되지. 즉, 연대보다 수학의 비중이 더 높은 거야. 연대보다 수학의 비중이 더 높다고. 수학, 과학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성대에서는 수학, 과학을 잘 보면은 연대에서 유리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함의 폭이 커져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하네. 선생님이 딱 선을 지어주자면 성대의 고민 시작 라인은 1212라고. 물론 지금 국수 탐탐의 경우 얘기합니다. 국수 탐탐
1212가 고민의 시작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2121이 돼버리면 고민하지도 마. 이게 무조건 붙어. 그래, 이러면은 붙을 거야. 근데 1212 똑같이 등급합 6이 돼버린다고 하더라도 4개 합 6인데 이러면은 고민의 시작이 돼야 돼. 자, 여기가 고민의 시작 라인이라고 봅시다. 고민 시작 라인.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4개 합 7이면은 4개 합 7, 5, 8이면 무조건 봐. 극단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극단적으로 국어가 3인데 국어가 3인데 얘가 압도적인 1이야. 다 맞았어. 압도적인 1이야. 그러면 3, 1, 뭐 예를 들어서 3, 1, 1, 2 아까운 2등급이야. 얘는 압도적 1등급이야. 압도적 1등급. 아까운 2등급. 이래버리면은 사실 좀 고민할 여지가 있기는 해. 고민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4개 합 7이면 웬만하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시에서 뚫기가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대의 컨라인 12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12 정도 그거보다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 무조건 보는 게 맞다. 근데 수학과학의 비중이 연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학과학에서 압도적 점수를 맞추면 그때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여지는 있다. 요 정도 얘기를 제가 드리면 성대에서 성대 시험을 볼지 말지는 요 정도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자, 대학별로 지금 18일, 19일 날 보는 대학별로 얘기를 쭉 드리고 있어요. 연대 그리고 성대. 그 다음에 또 어디 메인 학교가 있지? 서강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강대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죠. 서강대 굉장히 특이한 게 국어, 수학의 비중보다 지금 정시에서 각 과목별 비중 계산하는 거야. 근데 과학의 비중이 0.6인 거지. 과학의 비중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너무 낮지. 이공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의 비중을 0.6밖에 안 줬어요. 가중치를. 0.6밖에 안 줬기 때문에 서강대의 컨라인은 여기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수탐탐 얘기하는 거야. 역시나 국수탐탐 얘기하는 거고 국수탐탐에서 자, 국수탐탐에서 1, 2, 3이면 1, 2, 3이면 이게 만약에 똑같은 등급인데 3, 2, 1, 1이면 무조건 보는 거지. 1, 2, 3이면 고민 시작 라인이라고 생각하자. 1, 2, 3이면 얘네가 그나마 과학에서 2 뜨고 3 뜨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시작 라인이 여기라면 자, 요거보다 밑으로 똑같은 등급이 아니야. 사실은 얘가 등급합 7이잖아. 그러면 3, 2, 1, 1인데 얘가 훨씬 더 불리해요. 훨씬 더 불리해. 얘는 논술 무조건 봐야 돼. 이거 정시 가면 무조건 떨어져. 오케이? 서강대 무조건 봐야 되는 정식 라인 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2, 2, 1, 1이면은 2, 2, 1, 1이면은 얘보다 등급합이 더 낮지. 등급합이 6이잖아. 2, 2, 1, 1. 오히려 얘보다 이 점수가 더 낮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과학의 비중이 낮은 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자기 점수에 비례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알고 가채점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논술 응시 여부를 이렇게 감잡아가는 그런 것들 지금 가이드 잡아드리고 있네요. 자, 서강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대충 이 라인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등급합 7 넘어가는 순간 자, 등급합 7 넘어가는 순간 고민 시작이 요 라인이라면 요 밑으로는 다 봐. 다 보세요. 다. 등급합 6 여기서 하나라도 이게 1, 1, 2, 2 이러면 무조건 안 보는 게 맞아. 서강대는. 1, 1, 2, 2면 안 보는 게 맞아. 오케이? 자, 요 정도 지원 라인선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8일, 19일 수능 다다음 날 보는 학교들 중에 이제 메인 학교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연대, 성대, 서강대,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나오지.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랑 이 버라이티가 좀 베리에이션이 커요. 이제 밑으로 갈수록 얘네 학교들이 이제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라 그러죠.
이미 여기서부터는 정말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해. 경희대부터 굉장히 변동폭이 크거든. 그나마 위로 갈수록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정말 작년에도 얼마나 그런 경우 많았는데 막 중대 떨어졌는데 막 고대 막 붙어 정시에서. 그런 뒤죽박죽인 케이스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인원이 너무 줄어버리고 정시 인원이 대폭 줄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너무나 틀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유리한 학교가 따로 있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네. 자, 그래서 경희대부터는 진짜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희대는 지금 20%, 35%, 딱 1.5배네. 과학, 이 0.25? 좀 적네. 뭐 요 정도 느낌인데 경희대도 딱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컷라인을 정해드릴게요.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 최저 맞추게 되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2222면 국수탐탐 얘기하는 거다. 국수탐탐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2222로 깔게 되면은 무조건 붙을 거야. 정시에서. 이건 논술 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3으로 떨어진다. 근데 과학의 비중이 그나마 좀 작잖아. 그래서 하나가 3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2223이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시작이 돼.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게. 여기서부터는 자, 다 보지 마. 여기는요. 2223 정도는 경희대 상위권, 최상위권이 뭐 전화기 정도, 전자전기, 기계, 화학, 생물 뭐 요 정도는요. 화공, 생공 요 정도는 시험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전화기는 시험 보자. 논술 시험 보자. 왜? 정시에서 불안해진다 이제. 전화기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 전자, 화공, 생공, 기계 여기는 시험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경희대 베리에이션 되게 크다 그랬지. 자, 이제 국제캠으로 넘어가자고. 국제캠 중하위권 학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또 더 한 칸 내려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한 칸 더 내려가 가지고 이런 케이스 있어. 예를 들어서 2두개, 3두개. 2두개, 3두개인데 지금 수학이랑 과학의 비중치가 어찌됐든 간에 국어보다는 높잖니? 국어보다는 높잖아. 어찌됐든. 뭐 많이 과학 같은 거는 20, 25 이래서 뭐 되게 차이 나는 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높기 때문에 323이라면은 이거는 잘 본 거야. 이거는 잘 본 거야. 323이라면은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는 국제 중하위권이면 갈 거야. 근데 2323이면 이거는 경희대 어디도 못 갈 겁니다. 느낌 와? 무슨 얘긴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국제 중하위도 보자. 느낌 와? 국제캠 중하위도 시험을 보자. 자, 요 점수가 맞아지면은 요 점수가 맞아지면 국제캠 중하위권 학과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시에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2323 수학이 3이 떠버리면 똑같은 2두개, 3두개지만 여기서는 국제 중하위 캠이 중하위권 도 안 될 거야. 도 시험을 볼 것. 시험 응시, 시험 보자. 선생님 글씨가 막 날아가네. 그냥 중하위권도. 그래서 자 정리. 전화기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세요. 여기 이하라면 시험 보세요. 근데 중하위권은 여기까지 다 시험 보지 마. 국제캠 중하위권은 여기까지 시험 보지 마.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봐. 국제캠이든 서울캠이든 이거 이하가 된다면 다 봐. 그냥 여기는 그냥 다 봐라고 쓰자. 다 봐. 그냥 여기서부터는 다 응시해. 이거 정시에서 뚫기 힘들 겁니다. 자, 요 정도 지금 18일, 19일 날 보는 학교들 중에서 좀 메인 학교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자, 그 이하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판이
어그러지기 시작해. 판이 굉장히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뒤죽박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요것만큼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 그 밑에 대학으로 가면서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선생님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대학들은 요 밑으로, 연대, 성대, 서강대 그 밑으로는 어디, 숙명, 자, 숙명, 세종, 자, 숙명, 세종, 여기만큼은 제가 그 다음 주긴 한데 요 중앙까지도 같이 얘기를 좀 해줄게. 숙명, 세종, 중앙, 이 세 개 학교는요, 입학처가 감을 못 잡았어요. 입학처가 이게 감이 너무 떨어져. 지금 입시에 대한 감이 없어. 자,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최저가 너무 높아. 자, 정시, 컨라인에 비해 최저가 너무 높은 학교들. 그래서 자, 연대, 성대, 서강대, 경희대 그 이하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18일, 19일 날 보는 학교들이 너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 작년, 재작년에 하면서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 과별로 크고 학교별로 역전 현상도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상위권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들은 최저가 감을 못 잡게, 얘네 입학처가 감을 못 잡은 거야. 무조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뭐 중대는 세기합 5예요. 세기합 5인데 야, 중대를 정시에 가면 되지. 세기합 5인데 이거를 굳이 수시에서 볼 이유가 뭐가 있어? 숙대 세기합 6이야. 미쳤어. 세종대 세기합 7이야. 이거 세기합 7 나오면 세종대 가요, 정시에서. 근데 최저 라인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 아이러니하게도 얘는 최저를 맞추는 순간, 최저 맞추는 순간 볼지 말지를 고민해야 돼요. 최저를 못 맞추는 게 아니, 맞출까 못 맞출까를 이게 간당간당 할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춘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또 고민을 해야 돼. 맞추는 순간 또 고민 시작. 맞추면은 정시에서 웬만하면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학교만큼은 제가 이런 기준을 제시할게요. 어떤 기준을 제시할 거냐면은, 자, 응시 여부는 이 세 개, 최저를 맞춘 세 개 빼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최저 충족 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 과목이 무슨 등급인지가 중요하다고. 한 과목이 만약에 2등급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대야. 근데 세기합 5야. 근데 나머지 하나가, 그거 이외의 나머지 하나가 2야. 그래서 4기합 7이 맞춰져? 그러면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나머지 하나가 3 또는 4등급이야. 그러면 봐. 오케이? 이거면 미응시. 시험 보지 마. 정시에서 갈 수 있어. 이거면 응시. 시험 봐. 정시에서 불안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한 과목이 2등급이냐 그 이하냐, 그 여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라인이 요 정도가 아닌가. 자,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뭐라고요? 고대, 고교 추천 전형, 일반 전형 면접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 주에 보는 거 한양대, 중대, 이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부산대, 경북대, 이 학교들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는요. 자, 이제 그나마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의 담임 선생님도 좋고요. 어디 여러분들이 재수 이상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재정반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습관에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관리 담임 선생님이 됐든 어찌 됐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예상 컷라인이 그래 진학사가 됐든 UA가 됐든 메가스터디가 됐든 이투스가 됐든 선생님이 이렇게 회사 이름을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사이트가 됐든 다 들어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내. 사실 그중에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거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그만큼 뭐가 하나 튈 확률은 적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시고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상담받을 수 있는 모든 선생님한테 상담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그 뒤에 학교들은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18일, 19일 날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여기 학교들은 17일 날 더 이상의 후회 없는 그런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길 간절하게 기원 드리면서 자, 지금 수능 직전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응답 드릴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남겨봐봐. 선생님 진짜 잠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밤을 새는 한이 있어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꼭 도움되는 그런 17일 만들어 봅시다. 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자, 11월 17일 날 비상행동요령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